안녕하세요. 2024년 세무사 이제 2차 시험이 토요일 날 있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촬영을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수험생들께서 좀 시험을 치르고 나서 빠르게 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빠르게 좀 답을 알고 싶고 어떤 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이제 빠르게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풀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천천히 분석을 하고 풀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월요일 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이제 풀이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수강생들이 벌써 이제 수험생들이 벌써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풀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오류를 한번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인데요. 문제 3번 한번 처음부터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가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이렇게 달았습니다. 보조부문 원가인데 단일 배분, 이중 배분법 그리고 이제 관련 원가까지 이제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면 세부는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이제 배부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단일 배분법, 이중 배분법. 그리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보조 부문을 하나만 가져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일 배분법, 이중 배분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는 좀 무시하게 그것까지 고려하면 복잡해지니까. 제조 부문 P1은 제품 X를 생산하고 P2는 제품 Y를 생산한다고 했고 수선 부문인 이 보조 부문의 원가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27만 6천 원이라는 고정 원가와 수선 시간당, 수선 시간이죠. 조업도가 수선 시간입니다. 수선 시간당 8원씩 발생하는 변동 원가로 구분된다라고 예산을 설정하고 있고 제조 부문 P1에서 생산되는 제품 X와 P2에서 생산되는 제품 Y에 대한 원가절은 다음과 같으며 수선 부분의 원가가 배부되기 전의 원가다라고 했습니다. 요 지금 그 다음에 요 나와 있는 요 자료가 수선 부문의 원가는 배부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제품 X와 Y의 재료 원가,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과점 원가, 고정 제조 과점 원가가 집계돼 있지만 여기는 수선 부문의 원가를 배부 받아야지만 되겠죠. 제조 부문으로. 왜냐면 제품 X는 오로지 P1에서 만들고 제품 Y는 오로지 P2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 P1과 P2에 배부하는 것이 바로 X와 Y에 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나와 있고 직접 노무 원가를 보니까 여기 400원, 200원이라고 해서 여기 뭐냐면 노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X는 2시간, Y는 1시간의 노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 제조관자본과 고정 제조관자본가 나와 있죠. 자, 수선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고 X의 직접 노무 시간당, 제품 X의 노무 시간당 1시간의 수선 시간이 그리고 Y는 직접 노무 시간당 1.5시간의 수선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품 X는 2시간의 노무 시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곱하기 1시간. 그렇죠? 자, 수선 시간 1시간. 그렇죠? 그러면 수선 시간이 우리가 2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Y는 우리가 제품 하나 만드는데 노무 시간이 1시간 소요되는데 우리가 1.5시간의 수선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1시간에다가 1.5시간을 곱해주면 우리가 제품 X와 Y 그쵸? 즉 뭐야 P1과 P2 부문이 우리가 X와 Y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수선 부문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은 6만 시간이고 제조 부문별 조업도는 다음과 같다 해서 P1과 P2 자 X를 만드는 P1과 자 Y를 만드는 P2가 각각이 최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물음 1번 문제 이런 거였죠. 자, 우리 실제 배부율 그리고 단일 배부율법 사용해가지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데 보조 부문의 고정원가와 수선 시간당 변동원가는 실제와 예산이 동일하다고 했고 자 P1과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원가를 각각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배부율 그리고 단일 배부율 수라고 했으니까 수선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구분할 필요 없이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 그것을 단일의 배부율인 뭐예요? 단일의 배부율. 실제 우리가 수선 시간을 얼마큼 소비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주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P1과 P2 봤더니만 실제로 수선 부분, 보조 부분인 수선 부분에 수선 시간을 얼마큼 소비했는지 계산해 보면 방금 전에 문제 파악하면서 봤었던 것처럼 P1은 8,000개인데 노무 시간이 2시간. 그렇죠? 그런데 노무 시간 1시간당 수선 시간 1시간이니까 다 곱하면 수선 시간을 16,000시간 소비했고, P2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3만 시간을 실제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주기 위한 수선 부분의 원가 예산은 27만 6천 원이라는 고정원가에 우리가 두 개 합쳐서 4만 6천 시간 대입하면 64만 4천 원이 나오는데, 얘를 다시 또 4만 6천 시간으로 나눠서 배부율 계산한 다음에 배부해줘도 되겠지만 어차피 단일 배부율법이니까 그냥 이 64만 4천 원을 16,000시간 대 3만 시간이라는 실제로 수선 시간을 얼마큼 소비했는지의 비율대로 그냥 16대 30의 비율로 64만 4천 원을 배부해주면 되죠. 그러면 22만 4천 원과 42만 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X와 Y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 읽으면서 봤었던 것처럼 X와 Y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재료원가랑 노무원가는 단위당으로 나와 있고 변동 제조간접원가까지도 단위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총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량으로 나눠줘서 8,000개, 2만 개로 나눠줘서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원가 계산할 수 있을 테고,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는 원가까지도 제품의 원가에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 22만 4천 원과 42만 원 계산한 금액을 8,000개와 2만 개로 나눠줘서 생산량이 8,000개와 2만 개로 나눠줘서 우리가 X와 Y의 단위당 제조원가에 가산해 줘야겠죠. 더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833원과 422원이라는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이제 3번은 관련 원가 문제죠. 보면 제조부문 P1의 부문장은 외부 수선 용역 업체로부터 수선 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시간당 12원, 12원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직접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조 부문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12원에 시간당. 자, P1의 부문장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제조부문 P1이 부담하는 원가와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원가는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각각 계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부문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회사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P1 부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P1 부문은 원가를 얼마큼 부담하냐면 방금 전에 문제 푼 것처럼 단일 배부율법으로 22만 4천 원을 배부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22만 4천 원 떠안게 된다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 뭐예요? 시간당 12원에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용역은 16,000시간이니까 16,000시간 곱하기 12 해보면 뭐예요? 이게 더 쌉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게 원가 부담이 더 작다고요. 22만 4천 원 부담 받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뭐예요? 원가가 3만 2천 원 감소할 겁니다. 감소할 것. 그렇죠? 자, 그런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가 요 22만 4천 원이라는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는 원가에는 고정원가도 있고 변동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면 12원 곱하기 16,000시간으로 수선 용역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요, 변동원가만 고려해야겠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수선 부문에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나 우리가 직접 제공하나 고정원가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변동원가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이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8원을 비교해야겠죠. 8원을 비교해보면 8원이면 1시간당 8원이면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을 12원 주고 사와야 되니까 6만 4천 원만큼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원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표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유의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논란의 물음 2번인데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무는 예정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을 사용해서 이제 이중 배부율입니다, 여러분. 이중 배부율을 사용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데 단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1번이 세무는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고, 자, P1과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각각의 원가와 제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중 배부율법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 행태에 따라서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으로 나눌 때 이중 배부율법의 의미가 공부한 바가 뭐예요? 자, 변동 원가는 실제 용역 제공량 기준으로 배부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고정 원가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사용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조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설비 규모,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다 보니까 최대로 얼마큼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비율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중 배부율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P1과 P2에 최대로 용역을 제공하면 얼마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자, P1과 P2의 최대 조업도인 10,000개와 25,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용역을 제공하면 얼마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10,000개와 25,000개를 대입할 뿐이지 그 다음에 수선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2시간, 1시간, 1시간 1.5시간은 동일하죠. 그러면 20,000시간과 37,500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합계를 내보면 57,500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배부율법으로 우리가 고정원가를,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고정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부하려면 원래 그냥 최대 용역 제공 가능량인 20,000시간과 37,500시간으로 배부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미사용 원가를 제조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사용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미사용 원가라는 게 미사용, 한번 볼게요. 미사용 원가라는 게 미사용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확보한 자원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사용한 자원을 차감해서 이것을 미사용한 자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금액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미사용 원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보한 자원에서 사용한 자원을 빼서 미사용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냥 20,000시간에서 야, 그럼 실제로 사용한 시간은 16,000시간이고, 자, P2는 37,500시간 우리가 최대 제공 가능한데 30,000시간 빼가지고 이것을 미사용 시간이라고 보자. 그러면 미사용 시간이 57,500시간에서 46,000시간을 차감한 거잖아 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미사용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때 미사용 원가에 대해서 11,500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와 밑에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위의 방법으로도 밑에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밑에 방법 같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밑에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런 거였죠. 276,000원이라는 거 57,500시간이라는 최대 조업도로 나눠줘. 그러면 수선 시간당 4.8원씩 배부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미사용 원가라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요 4.8원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최대 20,000시간과 37,500시간으로 그냥 쭉 뿌려주면 되는 건데, 미사용 원가는 별도로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0시간과 37,500시간이 아닌 그럼 16,000시간과 30,000시간이라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적용을 하고 미사용 원가를 11,500시간 곱하기 4.8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미사용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내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잘못 푼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자, 미사용 자원이 확보한 자원에서 사용한 자원을 뺀 다음에 이것을 미사용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유휴 생산 능력이에요. 유휴 생산 능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확보한 자원, 여기입니다. 이 확보한 자원을 우리가 57,000
500시간으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6만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6만 시간. 왜냐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맨 처음에 자, 수선 부문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은 6만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보한 자원이라는 게 지금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수선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우리가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수선 부문이 확보한 자원은 우리가 6만 시간이지 57,500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57,500시간은 제조 부문 P1과 P2가 본인들의 최대 조업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선 시간입니다. 본인들의 최대 조업도, 제조 부문의 최대 조업도와 관계가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57,500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수선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려면 수선 부문이 확보한 자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최대로 우리가 수선 가능한 6만 시간이 확보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만 시간이 확보한 자원이고 사용한 자원을 빼서 미사용한 자원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에서는 미사용한 시간이겠죠. 그걸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한 자원은 도대체 몇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한 자원. 그러면 사용한 자원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수선 시간인 우리가 16,000시간과 3만 시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중배부율법이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이중배부율법에서 고정원가라는 것은 최대로 용역 제공 가능한 양을 기준으로 배부해 주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 부문으로서 확보하고 있는 생산 설비 규모는 다 뭐예요? 최대로 너희가 좀 더 생산해서 최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를 가정해가지고 생산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정원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보조부문은 그것 때문에 보조부문 원가가 발생하니까 고정원가가 발생하니까 최대로 용역 제공한 가능한 양을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한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만 시간이 확보한 자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원은 실제로 사용한 수선 시간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 바라봐야 되고 최대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57,500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2,500시간이 우리가 유휴 생산 능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시간으로 바라보고 저 2,500시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미사용 원가를 계산하는 게 더 맞는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누앱 방법입니다. 자, 고정 원가의 예정 배부율은 27만 6천 원을 고정 원가를 우리가 최대로 수선 가능한 시간인 확보한 자원인 6만 시간으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6만 시간으로 나눠줘서 수선 시간당 4.6원씩 배부하자. 수선 시간당 4.6원씩.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2,500시간은 우리가 유휴 생산 능력으로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는 우리가 생산 설비로 바라보고 요 2,500시간 곱하기 4.6원 해서 11,500원을 미사용 원가로 계산하고 우리가 P1과 P2에는 고정원가 배부할 때 2만 시간과 37,5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또 제가 써놨는데 이 문제는 또 제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요 문구예요.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가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는 이 표현을 예정 배부율 산정을 위한 우리가 기준 조업도처럼 생각해 버리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또 이렇게 밑에 27만 6천 원을 57,500시간으로 나눠주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여기 써놨죠. 이 예정 조업도 최대 조업도를 예정 배부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조업도처럼 생각하면 요 밑에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지금 예정 배부율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이었던 거죠. 예정 배부율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 그러니까 최대 조업도인 요 2만 시간과 37,500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율 4.6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2만 시간대 37,500시간이라는 조업도 수준으로 배부해줘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밑에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문제를 검토해보고 출제 의도까지 파악해보고 다른 교재들까지 좀 많이 찾아본 결과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위의 방법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중 배분율이라는 최대 또는 예정 사용량, 예정 소비량 또는 최대 소비량,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고, 또 미사용 원가의 개념도 수선 부문이 미사용하는 원가를 계산해서 이것은 제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확보한 자원을 6만 시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죠? 사용한 자원을 57,500시간 최대 우리가 제공 가능한 제조 부문이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수정해서 이게 맞는 방법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물음 2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무는 현재 제품 Y를 한 개당 1,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Y 6,000개를 납품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 주문은 전량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되고, 특별 주문과 관련해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제품 Y의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 특별 주문을 수락했을 때 증분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풀어보면,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요, 일단 해당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우리가 6,000개를 납품해 달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6,000개를 판매할 수 있는 거여서 매출이 6,000개 곱하기 가격만큼 증가합니다. 이 가격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0 곱하기 P라고 바라보고, 이렇게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일단 변동호가가 증가하겠죠. P1 부문의 변동호가가 증가하는데 6,000개 곱하기 우리가 352원이라는 변동원가만큼, 변동 제조원가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352원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수선 부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원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수선 부문으로부터 제공받는 요 원가, 이거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00개 곱하기 1시간 곱하기 1.5시간. 이게 P1이 아니고 P2인가요? Y미야? P2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P2네요. P2. 그렇죠? 352원이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100원, 200원, 52원 요거 합친 거죠. 352원이. 그래서 P2네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P2 부분에 변동 제조 원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 부문의 변동 원가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분 비용으로 반영해 줘야 되고, 그러면 6,000개를 우리가 노무 시간 1시간 곱하기 수선 시간 1.5시간 하면 6,000개에 대한 이만큼의 우리가 수선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 시간당 8원씩의 변동 원가까지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회 비용을 반영해 줘야죠.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자, P2 부문은 최대 조업도가 25,000개인데 지금 현재 실제 조업도가 2만 개예요. 그 말인즉 유휴 생산 능력은 몇 개? 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 주문은 6,000개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 정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1,000개의 우리가 제품 Y는 판매할 수 없게 되니까 정규 판매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1,000개를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원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반영해 줘야겠죠. 그러면 1,000개고 정규시장 판매 포기분이 1,900원이라는 판매 가격에서 뭐예요? 우리가 352원, 그러니까 변동 제조원가고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수선, 이 1,000개 대에서는 우리가 수선 시간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선 부문에 변동원가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8원 곱하기 1.5시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원 이익을 계산해서 1,000개에 대한 우리가 기회비용을 반영해 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이 값을 P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620원이라는 최소 판매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정말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CVP 분석 통해 가지고 복수 제품의 CVP 분석을 물어보고 있죠. 영업 레버리지도랑 안전 환기율도 물어보고 있죠. 관련 원가도 물어보고 있고 사내 대체 가격도 물어보고 있고 학습 곡선 모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관리기 파트를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 자료를 보면 세무의 부품 사업부는 세 종류의 부품 A, B, C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각각 이익 중심점입니다. 부품 사업부가 이용 가능한 직접 노무 시간은 연간 최대 1,800시간이고 지금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로 단일세율입니다. 자, 부품별 판매량은 수요량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에 예산 작성에 필요한 연간 매출 및 생산에 관련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료가 부품 A, B, C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가격 나와 있고 수요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나와 있고요. 노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노무 시간 보니까 500시간, 700시간, 600시간이어서 다 합치면 1800시간이고 이 1800시간이 바로 지금 현재 연간 최대 우리가 가능한 노무 시간 1800시간과 일치하죠. 자,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나와 있고 직접 노무원가 나와 있는데 변동 제조관자법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직접 노무원가 금액과 변동 제조관자법가 금액이 세 개의 부품 전부 다 똑같이 일치해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보면 부품 사업부의 변동 제조관자법가는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배부해 준다는 겁니다. 변동 제조관자법가는. 그리고 고정 제조관자법가는 총 84,600원인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28,200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바라보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유일하게 바라보는 비연금성 고정원가죠. 비연금성 고정원가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부품 종류에 관계없이 직접 노무시간당 임률은 35원으로 전부 다 일정하대요. 그럼 여기 35원으로 전부 다 일정하니까 노무시간당 임률이 여기 지금 직접 노무가 70원, 98원, 42원을 아마 35원으로 나눠주면 각각의 부품 A, B, C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노무 시간도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 하에서 이게 기본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자, 물음별로 제가 답안을 작성해 놨거든요. 그냥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물음별로 하나씩 볼게요. 물음 1번 보면 사업본부장은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내년도에 사업부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대요. 단 부품 사업부의 연간 총 직접 노무 시간은 2,0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고 매출 배합 비율은 기본 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써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첫 번째 1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서 물어보는 물음이 뭐였냐면 전부 다 현금흐름 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목표이익 얼마? 여기 지금 51888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두 가지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잘 보면 매출액을 물어봤어. 근데 지금 회사가 상황이 복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 하에요. 그렇죠? 복수 제품 하에서 우리가 현금흐름 분기점 매출액이라든지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중평균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하면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로 접근해야죠.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로 접근해야 된다고. 매출액이니까. 그렇죠? 수량이라고 한다면 가중평균 공원 이익으로 접근해야 될 거고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을 부품 A, B, C 가지고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가격 문제 나와 있고 그대로 다시 쓴 거야 그냥. 변동원가 나와 있고 단위당 공원이익 다 계산이 되고 공원 이익률이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원 이익률을 가지고 가중평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공원 이익률을 가중평균 할 때는 매출액 비율대로 가중평균 하잖아요. 그렇죠?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 이익을 계산할 때는 수량 비율대로. 그렇죠? 공원 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0.25, 0.28, 0.3이라는 부품 A, B, C의 각각의 우리가 공원 이익률을 뭐예요?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합쳐서 50만 원일 거예요. 매출액 50만 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로 가중평균해 보면 0.28이라는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분기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그냥 알고 있죠. 자,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야. 매출액. 그렇죠? 매출액 몰라. S라고 놓는 거죠. 거기서 곱하기 0.282 가중평균 공원 이익률을 곱해주면 요 금액이 바로 총 회사의 공원 이익이고, 여기서 84,600원이라는 고정원가를 차감해주면 회사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0% 뭐예요?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법인세 반영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28,200원이라는 실제로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고정원가, 요 84,600원 중에 있었던 거죠. 28,200원은 현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회사의 순 현금 흐름이죠. 세후 순 현금 흐름. 근데 세후 순 현금 흐름인데 이게 분기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같은 지점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0을 하고 놓고 계산해 보면 매출액이 17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는. 자, 두 번째 보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 했는데 똑같죠. 자, 여기 매출액이 몰라.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을 S로 놓고 0.28이 곱하면 회사의 총 공원 이익이에요. 84,600원을 빼주면 영업이익이고, 거기서 1-20% 하면 세금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 현금 흐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 28,200원을 더해주는 이런 절차가 없죠. 없고 뭐예요? 세후이익 51,880원을 대입해 주면 요거 우리가 풀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53만 원이 나와요. 지금 현재의 매출액은 50만 원인데 우리가 세후 목표 이익 51888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출액은 50만 원 대비 53만 원으로 3만 원 증가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 2. 자,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부 전체 매출액을 5만 원 증액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의 예산 매출액 수준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수준에서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계산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죠. 여기까지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매출액이, 이를 이용하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영업 레버리지도 이용하라는 거죠. 이를 이용하라는 거, 영업 레버리지도 이용하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10% 증가한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부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영업 레버리지도 이용해서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의 변화율은 영업 레버리지도 곱한 것만큼 증가하잖아요. 그거 계산한 다음에 세후 이익까지 계산해 보라는 거죠. 자, 예산 매출액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맨 처음에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랑 안전한계율은 뭘로 계산해요? 공원이익과 영업이익 그 관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공원이익률 0.282를 바로 대입해 보면 공원이익이 14만 1,000원이 나와요. 그럼 고정원가 84,600원을 빼주면 지금 50만 원 수준에서의 매출액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은 56,400원이 계산되죠. 그러면 안전한계율은 뭐예요? 안전한계율은 요 56,400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0.4가 나오고,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것은 안전한계율의 역수, 그렇죠? 안전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도의 역수니까 그냥 0.4분의 1로 계산해도 되고, 또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 14만 1,000원 나누기 영업이익 56,400원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텐데 2.5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계산한 거죠. 계산했고 이를 이용해서라고 했으니까 요 영업 레버리지도 2.5 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매출액이 10% 증가한 경우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2.5인 상황 하에서 매출액이 10% 증가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죠? 자, 56,400원이 지금 현재 시점의 영업이익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 자, 10%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2.5이기 때문에 합쳐서 25%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의 영업이익은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 하에서 25% 증가하니까 125%가 될 것이고, 계산해 보면 75,500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세후 현금 흐름, 왜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 거지? 현금 흐름을 좋아해. 자, 75,500원이라는 세후 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1-20%에서 세후이익으로 바꿔주고 현금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28,200원이라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지만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4,600원. 그래서 일단 안전한계율 영업 레버리지도 다 계산했고 영업 레버리지도 이용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큼 증가하는지까지도 계산을 했는데 문제 물어보는 게 이건데 이거 현금 흐름인데 그쵸? 그걸 더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정말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면 자 물음 3번 볼게요. 자 세무의 부품사업부는 예산 편성 직후 그동안 거래가 없던 국세로부터 주식회사 국세로부터 부품 A의 성능이 개선된 부품 D를 단위당 800원에 구매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렇죠? 항상 특별 주문에 따라오는 표현이죠. 특별 주문을 수락한 경우에도 기존 부품에 대한 연간 예산 수요량은 동일하대요. 국세의 주문을 수락하면 부품 A와 부품 B의 생산에 각각 투입하던 자 노무시간 500시간 얘는 A 500시간 그리고 B 770시간을 부품 D의 생산을 위한 노무시간으로 전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처음에 문제에서 봤을 때 최대 노무시간을 1800시간 쓸 수 있는데 지금 500시간, 700시간, 600시간 합쳐서 1800시간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 C, D를 생산을 하려면 뭔가 다른 부품의 노무시간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부품 D를 만들기 위해서 A와 B의 노무시간을 500시간과 70시간을 줄이는 상황이죠. 자, 부품 D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450원이고 단위당 노무시간은 2시간이며 상기 주문을 수락할 경우 부품 사업부의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부품 D를 특별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게 되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니 감소하느니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거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최대 사용 가능한 1800시간의 노무시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 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는 뭔가 부품 A, B, C 중에 뭔가를 판매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에서 그냥 제시를 해줬죠. A 500시간, B 70시간을 우리가 노무시간을 끌어다가 생산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보면 부품 A와 B가 C를 안 썼어요. 부품 A와 B를 포기하니까 A, B 쓰고 부품 D. 여러분 요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지.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바로 파악해야죠. 시험장에 답안지에다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또 그냥 써본 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100원, 224원이고 노무 시간이 부품 A는 500시간, B는 700시간을 지금 현재 쓰고 있죠. 근데 생산량은 250개, 250개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500시간이라는 노무 시간을 판매량으로 나눠주면 단위당 노무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2시간. 그렇죠? 부품 B는 700시간 쓰고 있는데 250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700시간을 250으로 나눠주면 2.8시간이 나옵니다. 이 2시간과 2.8시간 단위당 노무 시간은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까 전에 봤죠? 여기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가 70원, 98원이기 때문에 임률이 얼마라고 했어? 아까 전에 35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35원. 노무시간당 임률이 35원이기 때문에 이 35원으로 나눠줘도 2시간하고 아까 전에 계산한 그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2시간, 2.8시간 단위당 노무시간 쓰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 부품 D는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의 노무시간이 드는 이 D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뭐예요? 자 A는 여기 500시간 뺏어올 거야. 얘 안 만들 거라는 거죠. 자 B 70시간을 없앨 거예요. D를 생산할 때 노무시간이 A와 B의 노무시간이 500시간과 70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A는 500시간이니까 250개만큼 못 만들고 못 팔게 되고 B는 뭐예요? 우리가 70시간을 2.8시간 나눠주면 25개를 이제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규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얘 250개 못 팔게 되고 얘 25개 못 팔게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회비용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 부품 D는 대신 얘네들이 A와 B가 희생한 대가로 285개를 그렇죠?
570시간을 확보했고 2시간 나눠주면 285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제 문제 파악이 끝났죠. 이제 간단하죠. 증분 접근법으로 접근해 보면 증분 수익은 매출이 증가하죠. 매출이 증가합니다. 부품 D를 이제 새롭게 팔 거예요. 몇 개? 285개 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은요 8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특별 주문이 8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럼 매출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변동원가가 증가하겠죠. 요 285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450원 그리고 뭐예요? 35 곱하기 2시간 뭐예요? 임률 노무시간 임률이 35원이라고 했고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2시간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뭐예요? 우리가 노무원가에 비례해서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배부해주고 있으니까 합쳐서 그냥 우리가 7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변동원가가 D를 만들기 위해서 변동원가가 증가하고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기회비용은 이제 부품 A와 부품 B를 판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부품 A는요 일단 몇 개를 못 파냐면 250개를 못 팝니다. 근데 단위당 공원이익이 100원이니까 100원 곱해서 기회비용 반영해 줄 것이고 B는요 25개를 못 팔게 되는데 단위당 공원이익이 224원이어서 우리가 반영해 주면 우리가 A와 B의 기회비용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꼭 250개와 뭐 224원 250개와 25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 500시간과 70시간을 이용해서 500시간, 70시간 우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적고 뭐예요? A와 B의 노무시간당 공원이익 좀 있으면 이제 물음 4번에서 풀 건데 노무시간당 공원이익을 미리 계산해 냈다면 이렇게 500시간, 70시간 대입하고 노무시간당 공원이익을 대입해서 기회비용을 계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결론은. 어쨌든 증분이익이 29,250원이 나오는데 이게 또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새우야 새우. 새우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렇죠? 현금 흐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문제를 내셨는지 새우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감소하는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 29,250원에서 뭐예요? 우리가 1-20% 세율 반영해 주면 23,400원에 새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세무에는 부품사업부 외에 별도의 이익 중심점인 우리가 완성사업부가 있는데 완성사업부에서는 그동안 부품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 B와 유사한 부품 H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본 재료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 완성사업부가 부품사업부한테 요청을 한 거죠. 부품 H 50단위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부품사업부가 부품 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품 B 생산에 사용하는 직접 재료 하나만 변경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20원이 원래 B에서 들던 거에 플러스해서 2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0원이 재료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20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부품사업부가 자기 사업부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성사업부의 제안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을 계산하래요. 사내 대체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지금 A와 B와 C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B를 조금만 추가 가공하면 H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사내의 다른 완성사업부에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는 보면 안 되잖아. 완성사업부에 아무리 같은 회사대 우리가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봤더니만 부품 A와 부품 B와 부품 C 전부 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최대 노무시간 활용할 수 있는 노무시간 최대 활용해서 전부 다 만들어서 전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부품 B를 H로 만들어서 완성사업부에 우리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B를 가지고 H를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해서 B를 꼭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노무시간 뭐냐면 다른 A라든지 C라든지 얘네들이 더 이익을 적게 가져온다고 한다면 제한된 자원인 노무시간당 공원이익이 더 적다고 한다면 걔네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A, B, C로 나누어서 이렇게 100원, 224원, 120원 있는데 제한된 자원인 노무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단위당 노무시간이 2시간, 2.8시간, 1.2시간 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시간당 공원이익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2시간, 2.8시간, 1.2시간으로 나눠주면
A, B, C 각각의 노무 시간당 공원 이익은 50원, 80원, 100원이어서 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부품 C가 첫 번째, 부품 B가 두 번째, 부품 A가 세 번째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물음 3번 문제 몰라도 풀 수 있었던 거였어.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서도요. 우리가 부품 D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우리가 A, B, C 세 개를 만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A, B, C 세 개를 만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왜 맨 처음에 이 부품 D를 만들기 위한 570시간을 확보할 때 맨 처음에 부품 A를 500시간 먼저 줄였어요. 그리고 남은 70시간을 B에서 줄였습니까? 그거는 바로 물음 4번에 여기서 문제 풀 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알았어도 되고 뭐예요? A, B, C 봤더니만 C가 시간당 공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에 A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들기 위해서 노무 시간을 어디선가에 줄여야 한다면 맨 처음에 A에서 줄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도 사실은 물음 3번은 풀 수 있었어. A를 먼저 줄이고 500시간, 그 다음에 B를 남은 70시간을 줄였죠. 이렇게 줄이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B를 가지고 H로 만들어서 보낼 거지만 우리가 H 5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총 50개 곱하기 2.8시간에서 140시간이 필요한데 이 140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디서 줄여야 돼요? 부품 A에서 줄여야죠. 부품 A 만드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A를 만드는데 140시간 총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중에 140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B를 H로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할 거죠. 그래서 140시간 나누기 2시간 해보면 A 만드는데 단위당 2시간이니까 70개의 부품 A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기회비용으로 나중에 반영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대체 가격은 어떻게 되게? 자, 380원이라는 직접 재료 원가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0원의 재료 원가. 그렇죠? 그리고 98원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건조 원가. 일단 최소 대체 가격이니까 증분 단위 원가, 단위당 원가만큼은 일단 받아야 돼.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B를 H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변동 원가죠. 요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게 항상 뭐예요? 기회비용 반영해 줘야 되죠. 기회비용을 한 번에 계산한 다음에 대체되는 수량인 몇 개? 50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50개. 그렇죠? 기회비용을 한 번에 계산하고 우리가 대체되는 수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총 우리가 기회비용은 70개 곱하기 뭐예요? 부품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인 100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사실 이거 두 번째 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바로 그냥 140시간의 제품 A 부품 A 만드는 시간을 감소시킬 거니까 그냥 70개 곱하기 100원이 아니라 뭐예요? 140시간 곱하기 뭐예요? 부품 A의 노무 시간당 공원이익인 50원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똑같은 우리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대체되는 수량인 50개로 나눠줘서 우리가 발생하는 원가에다가 가산해 주면 736원이라는 최소 대체 가격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물음 5번이죠. 물음 5번. 자, 세모는 부품사업부 외에 이익 중심점인 완성사업부가 있는데 부품사업부가 생산 방식을 변경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어낸다는 가정하에 완성사업부는 완제품 Y 50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C 500단위를 단위당 변동제조 원가에 120원을 가산해서 부품사업부로부터 공급받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C 500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20원 이윤 붙여서 우리에게 납품해줘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부품사업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품 C의 기존 생산 방식을 125개를 한 개로 묶음 생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배치 생산 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자, 부품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에 직접 노무 시간이 80%의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을 따른대요. 그러면 부품 C 125단위, 1125단위, 첫 배치죠. 1배치 125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이렇게 같을 때 물어보는 것은 밑에 부품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또 그냥 단순하게 학습 곡선 모형만 물어본 게 아니야. 또 다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완성사업부는 완제품 Y에
장착이 가능한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단위당 38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500단위 만들어서 한 단위당 120원씩 우리가 원가에다가 120원씩 가산해서 공급을 받던지, 아니면 뭐예요? 이제 외부의 공급업체로부터 한 개당 380원에 구입하던지, 그쵸? 자가 제조하던지 또는 외부 구입하던지, 이런 의사결정이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완성사업부가 원제품 Y 생산에 필요한 부품 500단위 전량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에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부품 C를 공급받는 경우에 비해서 완성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계산하라고 했어. 복잡한데 그냥 뭐예요? 380원에 외부에서 구입할 때랑, 그쵸? 내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동 원가에다가 변동 제조원가에 120원 가산해서 공급받을 때 중에서 어떤 게 더 싼지, 얼마큼 더 싼지,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뭘 비교하라는 거냐면 요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요 두 개. 그쵸?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사오게 되면 한 단위당 380원에 사올 수 있어. 그쵸? 그런데 부품 사업부로부터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뭔가 단위당 제조 원가에, 변동 제조 원가에 120원 가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변동 제조 원가가 뭐냐면 우리가 학습 곡선 모형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적용해서 변동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120원을 가산해서 부품 사업부가 공급하는 가격을 계산해서 380원과 비교해 보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쭉쭉 가면 되죠. 125원 첫 배치 1배치 생산했을 때 평균 시간이 우리가 150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0%의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자, 2배치 즉 125가 2배가 돼서 250개가 됐을 때 뭐예요? 평균 시간은 120시간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총 500개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총 4배치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80% 적용돼서 우리가 평균 시간이 96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96시간에 뭐예요? 500개 곱하는 거 아니죠? 4배치. 배치 생산하고 있으니까 4배치를 곱해서 총 우리가 500개를 생산하는 데는 384시간이 들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384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총 원가를 계산해 보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 보세요. 직접 재료원가는 500개 곱하기 아까 전에 여기 196원은 단위당 우리가 여기 단위당 재료원가 196원, 노무시간당 35원,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개 곱하기 196원 해서 직접 재료원가. 자, 384시간 바로 이거죠. 500개 생산하는데 384시간. 임률 앞에 나와 있었던 35원 계산하면 되고,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뭐예요? 직접 노무원가의 100%를 그냥 배부하고 있으니까 13,440원이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총 원가가 계산이 될 것이고, 단위당 원가는 뭐예요? 이거를 500개로 나눠주면 249.76원이 나오고, 우리 여기다가 뭐예요? 우리가 부품사업부는 여기다가 120원을 가산해서 가산해서 369.76원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결론이 이거죠. 결국 380원의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안이 있고 369.76으로 구입하는 안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80원과 369.76 곱하기 500개 해서 5,120원이 나와서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게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고, 500개에 대해서 총 5,120원만큼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오자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문제 3번에 제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접근이 가능했고요. 좀 세후를 물어보고, 그쵸? 현금 흐름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어렵게 나왔고 올해도 조금 더 어렵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